조건기한 19페이지 조건기한 11번 조건부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끝났어. 동의하면 서술은 할 수 있다. 99%.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동의가 범죄 흔적이에요. 상대방이 하라고 했죠? 하라고 했으면 반사에 그딴 거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동의하면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돈 갚지 마세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도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자, 찾아내야 돼. 이제 중심을 뽑아냅니다. 불, 정, 무. 간단해요. 한번 읽고 중심 뽑아내기. 불정무. 정지는 유효, 불이죠. 유효 반대 엎어. 무효. 3번. 조건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처음 들어봐요. 몇 회죠? 28회. 처음 나왔으니까. 5가 아니라 물음표.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죠? 원래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우리 소급합시다 하면 그 의사 먹힙니다. 골라내야 돼. 5번. 정지조건, 권리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한다. 자, 그러면 28회 때는 공부가 된 사람은 1번, 2번, 4번이 5고 3번 처음 들어봤으니까 물음표, 5번도 쉽지 않은 판례니까 물음표예요. 둘 중에 헷갈려요. 그러면 문제 동그라미하고 일단 다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반 풀고 80문제 풀고 두 번째 들이댑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찍어야 돼요. 세 번째 볼 시간 없어요. 우리 시험은. 둘 중에 하나 찍습니다. 3번하고 5번에서 찍을 거야. 자, 3번. 조건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인데 조건을 붙였다. 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세트로 찍는 거예요. 분리가 나오면 제가 그랬죠. 분리라는 두 글자가 뜨면 서술어는 없다로 끝나. 못한다. 분리해서는 못해요. 얘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X.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분리해서 얘만 무효로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디서 찍느냐? 불법 조건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조건은 절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가 무효야. 따라서 불법 조건이든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될 거기에 조건을 붙이든 절대 조건만 따로 무효되지 않아요. 분리해서. 그래서 이걸로 불법 조건으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 그걸로 찍든가. 민법은 찍는 게 가능해요. 찍는 게. 2차 과목은 못 찍어. 왜? 거기는 세트가 없거든. 논리가 없잖아요. 2차는 외워야 되니까 법점은. 하지만 1차는 민법은 특히 그렇지 않아요. 민법은 기본 과목, 논리 과목이라 세트가 많이 작동돼요. 기본 법 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찍을 수가 있어요. 찍어야지. 분리 99% 없다로 끝나. 못한다. 분리 양도 못하고 얘만 분리해서 무효로 되지 않고. 찍어야 돼요. 분리 나오는데 있다고? X? 찍어버려요. 찍어. 왜? 5번은 못 찍거든. 5번은 알면 풀고 모르면 계속 물음표야. 그래서 3번을 찍어버려야 돼요. 지금이야 기본서에 있으니까 공부하지. 이때는 없었다고. 28회 때는. 올해도 33회 때도 당연히 모르는 집은 뜬다고 이렇게. 그럼 찍어야 된다고. 물론 이런 둘 중에 하나 찍는 문제는 8문제밖에 안 돼요. 8문제.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80점까지는 이런 상황이 안 부딪혀요. 내 실력으로 맞출 수 있는 게 80점까지야. 나머지는 찍어서 맞춰서 80점 넘는 거예요. 교수님 저 90점 맞았어요. 그런 분이 계셔. 그분은 4개를 잘 찍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 맞추는 건 정확히 80점까지입니다. 모르는 질문 2개 좀 골라라. 그게 반드시 8문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90점을 맞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지. 8점 맞으면 엄청 잘 맞은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8점까지는 나와요. 70점 때. 이왕 찍어서 80점 만짜 얘기지. 8점 100점. 찍을 수 있어. 5번.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해라. 자, 이거 시험 합격한 의리. 저 합격했어요. 주세요. 취득하려는 의리, 적극적 사실, 조건 성취 사실을 입증해라. 그거예요. 지금이야 공부하지만 이때만 해도 어려웠다고 28회 때는. 그래서 이게 기출이 떴으니까 그 뒤에 이제 막 강의하는 거지. 그전에는 강의 안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것은. 입증은 특히 어렵잖아요. 다른 걸 통해서 하면 되고 3번에서 찍어버려야 돼요. 정답 3번. 자, 12번. 조건. 옳은 것은. 자, 옳은에 동그라미 하시고. 1번. 정지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지인데 잃는다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정지는 유효, 효력이 생긴다. X. 2번. 기한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며. 채권자 사선. 채무자죠? 이런 거 골라내야 돼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 추정하죠. X.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뒤는 맞아요. 3번.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담보로 할 수 없다. 미정이 나왔죠? 미정이는 슈퍼 우먼. 다 할 수 있다. 조건이든 기한이든. 조건에 관한 규정을 기한에 갖다 준용합니다. 그래서 기한이든 조건이든 미정한 권리 의무. 시험 보기 전에 팔아제 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5억 채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등기상 권리도 이전할 수 있다. 그게 같이 연결돼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X. 이렇게 소수로만 장난치.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자, 빨리 기성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기성이 해제 조건이네. 기해. 무. 연결됐죠? 바로 해제지. 기는 바로 해제가 무효니까. 기해무 안 해도 바로 해제되네요. 무효. 옳은 거. 정답이죠? 정답이야.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자, 4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5번 같은 응용지문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출의 정확한 패턴. 정답 지문 다음에 살짝 낯선 지문을 봐가. 응용지문.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하죠? 따라 소급되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소급 안 한다고? 그 지문이요. X예요. 조건 성취된 때로부터 사선 그어요. 장래가 아니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합니다.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떨어져야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래혈한 얘기 여전히. X. 자, 정답은 4번. 기성이 해제다. 해제, 무효. 기, 바로 무효. 기해, 무. 머리째 따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13번. 조건. 옳은 것은 또 옳은 것 냈어. 1번. 해제 조건.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인데 뭔 발생? 소멸한다. 잃는다로 끝나야죠? X. 발생의 사선.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잘 모르겠으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뭘로 추정해요? 저거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뭘로 추정하느냐? 형성권적 상실특약 추정해요. 자, 그러면 30회 때니까 이거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가면 돼요. 지금은 이제 형성권적 공부하지 말고 이때만 해도 어려웠어요. 물음표.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네요. 그럼 빨리 불능을 적든지 머릿속으로 불능. 성취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엎어야지. 근데 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네요. 정지는 유효. 유효 반대 엎어. 불정. 무효로 한다. 연결됐죠? 불정, 무, 옳은 거 정답이에요. 참 너무해. 29회 때 기해무고 30회 때 불정무고 정답지문. 그 정도로 기성불능이 18번 나왔다겠죠? 그것도 정답지문이 절반이야. 정답. 도망 못 가면 또 4번에서 이상한 지문을 만나지. 4번. 불확정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는 없다. 뭔 소리야. 자, 이게 시험 합격하든 너 떨어지든 무조건 아파트 한 집 줄게 팔래요. 그러면
불확정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에 정했다. 너 합격하든 떨어지든 아파트니 줄게. 이 경우 합격하든 발생했든 또는 떨어졌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든 떨어졌든 아파트 줘야 되죠?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근데 기한 도래 볼 수 없다니까 X지. 그래서 X예요. 지금은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합격했든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X. 5번. 상계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자, 이 질문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일단 상계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잘 낯선 단어예요. 자, 상계합니다. 통 치는 거. 이거 채무자가 돈 갚아야 되는데 채권이 생겼어. 통 쳐버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죠? 기억나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원칙이니까. 그래서 X예요. 풀었으면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시기, 기한 붙일 수 없는 게 원칙. 단 아까 나왔듯이 동의했다면 단독행위에도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1번. 정지가 나오면 소수로는 생긴다. 해제가 나오면 효력이 소멸한다. 잃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불장무. 14번. 조건.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법률행위. 불능이 정지조건. 불장무. 2번. 조건부. 기성이 해제. 기해 무. 머리 글자로 다 해결되네요.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자, 생각하지 마.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 낯선 지문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물음표. 4번으로 갑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잘 모르겠으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정지조건이 아니라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되죠. X야. 정답 지문이에요. 처음으로 판례가 정답 지문한 게 이때가 유일해요. 31회 때. 이거 판례거든. 처음으로 판례에다 정답 지문 받은 게 제가 30년 다 씌워봤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법 조문에다 박았어요. 판례는 흘러갔고. X 정답이에요. 이거 13번 30회 때 나왔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한번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연타로 내버리거든. 5번. 종기,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연결됐죠? 종기는 잃고, 시기는 생기고, 정지는 생기고, 해제는 잃고.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거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지문. 정답은 4번. 그러면 3번. 몰라도 되지만, 이제 기출이 떴으니까 한 번은 이해는 해놔야 돼.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놈이 입증합니다. 원래 입증은 항상 주장하는 놈이 적극적 사실. 야, 그건 내가 붙였잖아. 적극적 입증. 그러면 특별히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는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거 흘러가요. 안 중요해요. 다시 나올 일은 없어. 3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례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너 헤매보라고. 3번에서 헤매라고. 헤매지 말고 물음표하고 바로 4번으로 5번으로 가다 보면 4번 5번에 답을 박아놔요. 8시전까지 기출 패턴이에요. 15번 틀린 것은 32회 작년이에요. 1번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아하, 물음표 하세요. 물음표. 낯설어. 2번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거 해결해야지. 불법 조건이죠? 반사의 조건. 법률행위 전부 무효. 그 말이에요. 5. 2번은 곤란해요. 5.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해?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30의 기본인데. 성립해요? 조건 성취하면 법률행위가 성립해? 성립? 점점점. 효력이 발생. 유효. 실선. 무효.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했잖아. 조건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무효가 되는 거지. 성립은 이미, 자, 증여계약은 성립했다겠죠. 5월 1일 날. 이거 작년에 의외로 못 골랐더라고. 그렇게 조건기한은 효력에 관한 문제이지 성립이 아니다.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된다.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한다. 효력이, 제가 동그라미, 작년에도 똑같이 동그라미 치라 했거든. 효력의 문제라고. 왜? 이거 예전에 기출이거든, 기출. 똑같이 장난쳐서 성립이라고. 기출은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작년에 보신 사람들 많이 실수했더라고. 못 골라냈더라고, 이거. 성립이 X.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든가, 소멸하든가. 효력에 관한 문제지, 비로소 성립한다고? X. 이미 성립했어요. 계약은. 증여계약은 5일 1일자 이미 성립했어. 그래서 틀린 거. 바로 골랄 수 있는 걸, 이걸 많이 실수하셨더라고. 4번. 조건부, 불능이, 정지, 불, 정, 무. 이건 골라냈죠. 5번.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자, 봐요. 1번하고 5번은 물음표 나와요. 왜? 이거 평소에 공부 안 하거든. 그러면 작년 32회 때 모든 문제가 그래요. 낯선 지문 2개를 넣었다. 만약에 낯선 지문의 정답을 박아버리려면 이 문제는 난이도 상이 되고 틀리라고 낸 거고, 다른 3개 지문의 정답을 탁 장난을 쳐주면 이건 난이도가 그래도 떨어져요. 그래도. 정답 지문이 3번에서 골라내야 돼, 이거. 따라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70점이에요, 70점. 왜? 3번에서 골라내야거든. 근데 많이 못 골랐더라고. 1번, 5번을 몰라도 이 문제는 맞힐 수 있는데 1번에서 헤매고 3번에서 못 찾아내고 5번에서 헤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다 난이도 90점으로 느낀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정확히 찾아낼 때는 골라내야 됩니다. 자, 1번. 법정 조건은 법이 정한 조건. 자, 우리가 말한 조건은 내 의사로 부과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이 정한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 여부가 장래 사실에 관한 거지 이미 과거에 발생된 기성조건을 말해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실은 가짜 조건이라고 하죠. 과거의 사실은 장래성에서 탈락돼. 조건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죠. 장래야, 장래. 과거는 조건이 아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공부해야 돼요. 과거는 장래성에서 탈락. 법정은 내 의사로 붙이는 것. 거기에서 탈락. 그래서 조건이 아니다,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5번은 이제 맞는 지문. 이제 해야 돼요. 기출이 떴으니까. 그래서 법이 정한 조건은 내 의사로 붙이는 게 조건인데 조건이 아니다. 맞는 지문. 과거 사실은 기성조건, 불법조건. 그 다음 가능이 불확실해야 되는데 이 불능이죠. 할 수가 없죠. 그것도 가짜 조건이야. 그리고 조건이 아닌 게 법정 조건, 기성, 그 다음 불능. 이게 그래서 제목이 가장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1번, 5번은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에서 조건이란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점점점 우상향, 실선, 우하향,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관한 문제지 성립은 이미 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물권법 갑니다. 물권 틀린 것은 1번 민법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자, 작년 32회 문제죠. 작년 출제한 대학 교수가 이분이 우리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인지를 몰랐어요. 법 조문을 최초로 막 박아버렸어. 표현들이도 박았죠. 여기도 법 조문 숫자를 박았죠. 그 교수 실수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몇 조 숫자가 나온 게 2번 32회가 처음이에요. 작년. 왜? 그 교수가 실수한 거야. 자기가 출제 의뢰 받은 시험이 사법시험인 줄 알았나 봐. 조문 숫자를 박으면 안 돼요. 이제까지 30년 동안 조문 숫자 박은 기출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실수는 어떻게 출제원이 냈는데 그러면 해결해야지.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 물권 법정지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관습법. 물권 법정지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의미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낯설으니까 물음표 가도 돼요. 2번 사용수익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자, 이거
지금 기본소에 없어서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기본소에 없더라고. 원래 물권법정지 이 판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없더라고. 제 요약집에는 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강의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 시험을 봤다면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권능이 다 있어야 된다. 따라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모든 사람에게 포기한 소유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대세는 모든 사람에게요. 세상 세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또는 영구적으로 대세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고? X예요.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없어. 왜?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권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낯설었겠지만 2번에서 이 판례 공부했기 때문에 날릴 수 있어요. 포기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 3번 같은 판례예요.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렇지. 처분 권능이 있어야지. 처분 권능 없다면 인정되지 않겠지. 4번 이제 공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권리를 물권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죠. 5번 원천권 관습법상 물권이라 볼 수 없다. 자, 이거 공부합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 네 놈이 있어요. 하나 5번 원천권, 두 번째 얘기 없는 사도 통행권, 세 번째가 4번 공원 이용권, 그 다음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하지 않은 한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없어요. 결국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놈이 네 놈입니다. 원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네 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물권법정주에서는 이 놈이 가장 중요해. 원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 양수인. 그럼 등기 안 했죠?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이 네 개를 보고 그 다음 볼 게 2번, 3번 판례야. 물권법정주에서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다 있어야지 사용수익 권능을 영원히 포기하는 이런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아요. 또 처분 권능 없는 소유권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제 요약집에 있으니까 5월 달에 확인해 드릴게요. 정답은 2번. 1번 같은 거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 안 중요해. 물음표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물권청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오랜만에 32회 때 물권 종류 쪽이 나왔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안 나와. 이쪽은. 그럼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어. 또 내면 어떡해. 단정은 없어. 그래서 100%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확률적으로. 이제 올해는 앞부분 종류 객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 이쪽 물청이 또 나온다. 안 그러면 작년에 종류가 나왔으니까 종류는 안 나오고 객체 있죠. 일물 일꾼지 그쪽. 그 다음에 그 나무 그런 거 농작물 그쪽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나온 지 27회 나왔고 아직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쪽은 나올 수 대비해야 돼. 그 물건의 객체는 대비하시고 종류는 연타로 낼 파트는 아니에요. 이쪽은 100% 장담을 못해요. 물청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물청은 봐야지. 계속 나오니까. 2번 사례 문제네요. 27회 갑소유 토지에 사용권한 없이 그 외에 의리 건물을 무단신축. X, Y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읽어야 돼. 건물 의리 무단신축했네. 사용권한 없이 건물 신축. 그럼 무단신축으로 읽으시고. 자, 이놈이 건물에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한테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 병이 이 건물을 일부씩 절반씩 점유하고 있네요. 자, 틀린 것은. 그럼 항상 사례가 문제가 나오면 일단 사람을 잡고 이 갑을병이 지위가 뭔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지금 단계는 최소 8월까지는 그림 그리세요. 이 그림이 엄청 익숙해지면 9월달쯤 되면 또 안 그려도 돼. 하지만 지금은 그려요. 갑, 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신축했죠.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제가 저한테 배운 대로 병한테 임대했죠. 얘는 임차인.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돼. 사람, 갑은 토지 소유자라는 거. 을은 무단신축. 그때 안 써도 돼. 문제에다 쫙 무단신축 해놓으면 되고 사람만 잡아놔. 갑을병, 지위, 소유자.
무단신축자, 임차인. 사람만 왼쪽에 그려놓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왼쪽 그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갑, 지를 읽으라겠어요. 토지 소유자는 을, 그림 보면 무단신축자죠? 무단신축자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제 해결해야지.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갑, 토지 소유권이 침해됐으니까. 그렇지. 다 해결해. 2번. 갑은 똑같아. 간접시효로 1, 2, 3번이 토지 소유자 갑이 무단신축자를 상대로죠? 그러면 이제 간접시효로 걸리니까 아하, 그냥 바로 읽어버리는 거야. 너 건물 밑에 있는 토지 나한테 넘겨.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5. 3번. 이놈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소유자 보고 나갈 수는 없지. 그래서 정답이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죠. 철거 인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놈 상대로 퇴거 나가 할 수는 이유. 소유자 보고 나가라 할 수는 없다겠지. 정답이요. 정답. 자 이제 4번. 갑은 토지 소유자는 병 임차인이죠. 임차인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 퇴거 청구할 수 있어요. 세입자는 내쫓아낼 수 있어. 왜? 철거하려면 세입자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철거 건물에 깔려 죽어요. 세입자는. 그래서 세입자 상대로는 퇴거 청구할 수 있죠. 자 5번. 을 무단신축자가 이 건물을 제3자 정한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네요. 토지 소유자 갑은 이놈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올려내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죠. 이놈 법적 소유자는 아니야. 하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 있다고 했어요. 철거 상대방 됩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번하고 5번, 5번하고 3번이에요. 나머지는 이제까지 다 흘러갔고요. 장난치는 것은 3번하고 5번밖에 안 돼. 반드시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단신축자를 상대로 철거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1번, 2번 나가세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5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 병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놈은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아주 중요해요. 자, 3번. 이제 이론이죠. 물청.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에 대한 물청.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물청도 운명을 함께하죠. 같이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자, 물청이죠. 침해자의 귀책 사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잘못 없어도 나 치워 할 수 있다. 행사 요건이 아니다. 3번. 물권적 방해 피해제 청구권 요건을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자, 30회 때 이거 물음표예요. 이때 교재에 없었어, 이 판례가. 물음표.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이나 임대인의 소유권에게 물청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떴어. 생각하지 마. 대위 나오면 있다야. X예요. 자기 앞놈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겠죠. 대위 나오면 있다야. 99%. 정답이에요. 그래서 3번에 세매지 말란 얘기요. 이때는 30회 때는 3번 이 판례가 우리 기본서에 없었어요. 이때 뚜껑 들어간 거야. 2년 전에.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점유권 나오면 무조건 있어요. 유치권 나오면 없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지만 점유권에 대한 물청, 점유보호 청구권으로 승용차 돌려받을 수 있다. 점유권 나오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회 때 1번 해결하셔야 돼. 근데 30회 때 1번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아마 첫 기출인가? 그때 첫 기출일 거예요. 30회 때. 그러면 1번도 낯설어. 물음표. 2번은 예전 기출이에요. 공부합니다. 고의과실 없어도 돼. 5. 3번 몰라. 물음표. 가다 보니까 4번에 답 나오는 거야. 물음표 2개 나와도 4번에 정답 꽂아놔요. 이건 대위 나오면 있다거든. 그래서 5개 지문을 반드시 여러분도 오래 경험해요. 33회 때 아무리 기출을 내가 달달달해도 모르는 지문 반드시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물음표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물음표에도 5번까지 가자. 가보다가 답이 나오면 걸리고, 답이 없어. 그러면 틀리라고 낸 거예요. 버려버리면 돼요. 아니면 2개만 물음표 나오면 한번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물음표 하는 걸 겁내면 안 돼요. 왜? 기출을 아무리 달달해도 물음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올해. 대신 그게 75점까지만 그러고 75점 80점. 거기는 공부한 데서 다 물음표는 나오구나. 물음표는 나와요. 정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난이도상 8문제란 얘기예요. 자, 정답 4번. 자, 4번. 물청. 옳은 것. 옳은의 동그라미. 1번. 소유권에게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또 나왔죠?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물청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X. 대상이다. 사성국고. 탈락이죠. 옳은 것이니까. 2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자, 동네가 어디예요? 무단 신축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죠.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나왔죠? 저기 2번 27회 때 5번 그 질문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정답이네. 옳은 거. 그래서 이놈이 정답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자, 정답 나왔어. 자, 또 2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3번 지문과 같은 처음 보는 지문이 등장해요. 30년 만에 처음 등장해요. 응용 지문이라고 해요.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런 걸 응용 지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평소 공부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4번. 2번에서 답 못 고른 사람은 여기도 물음표 해야 돼. 4번 또 가야 돼. 혹시 4번, 5번에 정답 나올까 하고.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이미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주어 잡아요. 저당권자는 항상 중심 잡아야 돼.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걸 내어놨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죠. 은행이 나한테 돌려줘 못합니다. 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 이건 4번은 날려야 돼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날려줘야 돼. X.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의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네요.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아이고, 이건 뭔 소리야. 전보배상은 또 뭔 소리고.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야. 5번이 난이도 최상상상. 지금 31회죠? 31회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5번이에요. 200개 질문에서. 그럼 물음표지. 물음표. 그러면 결국 정답을 2번에다 박아놨죠. 2번에서 도망을 못 간 사람은 3번에서 헤매고 5번에서 헤매란 얘기요. 도망을 못 간 사람 헤매라. 도망가시란 얘기요. 도망. 그러면 찍어봅니다. 이제 3번하고 5번을 찍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거 버려버려도 돼요. 2번에서 다 못 구한 사람 버려도 돼요. 하지만 한번 찍는 시를 키워야 돼요.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이놈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생각해야 돼. 민법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작업을 찍을 때는 그러면 허무인 명의로 등기했다. 여기서 아하 슈퍼맨 앞으로 등기했다고? 슈퍼맨이 등기할 수 있을까? 무효 등기라는 걸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러면 소유자는 무효 등기가 자기 등기에 발생했으니까 이놈 상대로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찍어야 돼. X지문으로. 자, 3번은 어느 정도 찍을 수 있어. 허무인 때문에. 왜? 등기 추정력에서 허무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거든요. 사망자로부터 격려됐다. 추정력 깨져. 허무인으로부터 격려됐다. 추정력 깨집니다.
그래서 허무이란 말은 우리가 들어봐요. 그러면 허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슈퍼맨이라고. 그러면 무효등기니까 말소정보 없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찍을 수가 있어. 문제는 5번을 한번 찍어볼게요. 소유자가 말소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의해가 아니고 아마 대해의 제 오타 같아. 말소등기 의무자의 대해라고 적었어요. 대해. 이놈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 이유, 소유권 상실했죠. 자, 소유권 상실하면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물증할 수 없어. 이 경우 그놈한테 이행 불능했다는 채무 불이행이죠. 전보배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해요. 그러면 막말로 5번은 솔직히 이거 정답 질문 절대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요? 전보배상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전보배상은 채권 총론, 손해배상 그쪽에서 나와요. 채권 총론. 우리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떠버린 지문은 정답 지문이 아닐 확률이 90%예요. 그냥 흘러간다. 너 헤매. 그러니까 5번 같은 거 그냥 날려버리면 돼. 5번이 아닌 1, 2, 3, 4에서 답을 고르고 1, 2, 3, 4가 답이 아니야. 그럴 때 5번으로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찍어보면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근데 이놈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자, 언밸런스가 일어났어. 제가 얘기했죠. 민법은 OO가 계속 연결되고 XX가 계속 연결돼. 소유권 없으면 이것도 없어. 여기도 없으면 뒤도 없어야 돼. 소유권 상실해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죠. 그럼 뒤도 없어. 할 수 없다고 끝나야 돼. 찍으실 때는 밸런스로 찍으세요. 앞이 없으면 뒤도 없고 앞이 있으면 뒤도 있고 그냥 찍는 확률적으로 이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찍으면 된다. 하지만 찍을 이유가 없다. 2번에서 도망갔을 거니까. 그래서 찍는 요령이에요. 앞으로 혹시나 찍으실 때 소유권 상실했어. 나 이거 공부했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 오케이. 이 경우라면 뒤에도 할 수 없겠지. 같이 없겠지. 근데 가진다. 긍정으로 있다로 끝났죠. 그러면 언밸런스 일어나면 그냥 X로 찍어버리잖아요. 찍는 요령이에요. 찍는 요령.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5번. 물청. 옳은 것은. 옳은 거. 1번. 작년 문제예요. 자, 내가 작년에 시험 봤다고 한번 봐봐요.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요. 전 소유자. 항상 주어 소수로 잡아야 돼.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 즉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지. 병한테 팔아제낀 전 소유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해서 무단 신청한 이놈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고? 전 소유자가 있다고? 없죠.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소유권에게 물증할 수 없다지. X 날릴 수 있어요. 제가 이거 6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전 소유자. 2번. 물청 행사역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아까 공부했죠. 물권적 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이런 거 골라내야 돼요. 귀책서 있어야 된다고. X 없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X. 사선. 있어야 한다. 거기에 사선. 없어도 돼요. 3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이제 공부해야 돼. 그때 기출 떴으니까 공부했죠? 그럼 작년에 고를 수 있어. 방해라는 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말하는 거지 이미 법익 침해가 끝나서 방해가 끝나서 이미 종결된 손해하고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방해라는 것은 현재도 계속 나한테 방해하고 있는 놈이 방해고 이미 끝났죠. 종결된 손해하고는 달라. 그래서 포함된다? X예요. 4번. 소유권에 대한 물증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소유권에 대한 물증이 별도로 분리 또 나왔죠. 분리 나오면 없다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유권의 물증은 별도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아까 했죠? 그러니까 X야. 이건 뭐 세트로 안 해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소유권이 안 걸리니까 물증도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로 끝내야지. 공부가 되면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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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선이 4개 그어집니다.
공부된 사람. 작년에 다 그었어. 그러니까 답이 5번이지. 근데 5번이 쉽네요. 소유권에게 한 물정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 상실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작년 32회 때 1번 해결할 수 있고 2번, 3번이 살짝 어려웠을 거예요. 3번이 푸는 사람 중에. 그다음 4번도 공부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설사 앞에 물음표가 나도 5번 오니까 이건 딱 걸렸지 뭐. 5번도 못 고르면 그건 60점 못 넘습니다. 5번 지문을 못 고르면. 오케이. 6번 부동산 물권 변동. 틀린 것은 1번 상속에 의해 비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상속되죠? 5. 2번 물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네요. 불법 말소. 이 물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불법 말소돼도 내 소유권 소멸하지 않아요. 그 말을 내 물권 소유권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같은 말. 5. 3번 신축 건물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이 등기를 무효라 볼 수는 없다. 범죄 현장 건물이 완성됐죠? 건물이 완성됐죠? 실체가 생겼어. 실체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무효라 볼 수 없다. 유효. 같은 말이죠? 무효 아니다. 유효. 맞는 질문이에요. 4번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이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이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무효 등기죠.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은 제3자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제3자 무효 등기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야. 공유에서 이거 공부하니까 무조건 다 맞춥니다. 4번에서 맞힌다는 얘기야. 설사 그 앞에 물음표가 나도. 5번 또 똑같아. 4번에서 도망을 못 가면 또 5번 같은 이상한 지문을 만나. 5번 정말 우리 기출 정확한 패턴입니다. 정답 지문 다음에 이상한 건데요. 낯선 지문, 응용 지문. 부동산에 관해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자,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처음 들어봤어. 28회 때. 왜 이런 거 교재에 없거든요. 그때. 지금은 넣어놨겠지. 모르겠네. 기본성이 있을려나 없을려나. 흘러가요. 몰라도 되어 있다는 거. 진짜 안 중요해요. 공부할 의미가 없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한 기출이 떴으니까. 자, 봐요.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박았대. 적법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미 소유자인데 뭔 놈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주겠어. 자, 점유취득시효는 언제 인정해줘? 법적 소유자 아닌데 20년간 점유한 사람을 소유권 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미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이미 소유권, 법적 소유권이 있죠. 그 사람한테는 점유취득시 안 주겠다. 즉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유를. 소유자 점유인데 뭔 취득시효 먹을 수 있는 소유권 아닌 자가 먹을 수 있는 점유를 보겠어요. 그 판례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영향가 없어요. 앞으로 한 20년은 안 나올 질문이에요. 이건 안 나와. 28회 앞으로 20년 더 남아서 안 나와. 안 중요해요. 진짜 흘러가는 판례, 흘러가는 판례. 자, 그래서 차라리 5번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1번 상속되고 불법 말소 꽤 나옵니다. 불법 말소돼도 내 소유권 소멸하지 않아요. 내 물권 효력이 아무런 이유 없어. 같은 말. 이건 꽤 잘 나와. 그 다음 3번 이해해봅니다. 신축 건물 보존 등기를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했대요. 건물도 없는데 등기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 후 건물이 완성됐죠? 실체가 생겼어. 실체가 생기면 매매, 양수, 상속, 증여 이런 실체라는 두 단어가 뜨면 등기는 유효로 끝나면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 자, 오케이. 7번. 등기. 틀린 것은 1번. 29회죠. 이 문제 어려웠어요. 29회 때. 이거 난이도 85점이에요. 틀려도 돼요.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자, 낯선 지문이요. 평소에 공부 안 한 낯선 지문 처음 등장했어. 그럼 물음표야, 물음표. 이때만 해도 물음표. 지금은 교재에 들어갔지. 그때는 없었어요. 2번. 정전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자, 이거 해결해야 돼. 정전 건물, 신축 건물 나왔으니까 정전을 멸실로 읽어야 돼요. 멸실 건물, 자, 등기를, 보존 등기를 읽어야 돼. 멸실 건물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부정으로 끝났죠? 맞는 지문이야. 이건 기출이 이미 4번 나왔기 때문에 골라내야 돼요. 5. 3번. 전세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 무효이다. 자, 이때 처음 떴어요. 물음표예요. 29회 때는 오늘 아까 했죠? 29회 때는 이게 교재에 없었어. 이 판례가. 그냥 물음표 나와. 29회 시험 보는 사람은 1번도 물음표, 3번도 물음표 나야 돼. 공부한 사람이 물음표가 벌써 2개 나왔죠? 그러면 이 문제 난이도 상이란 얘기예요.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난이도 상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4번에 틀린 거 정답점을 확 박아버렸다. 그러면 난이도가 이제 70점으로 떨어져. 틀린 거 하나 딱 쉬운 데다 박아놔버리면 그 난이도가 떨어지지만 한번 볼게요. 과연 그런지. 4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 등기는 유효하다. 자,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아하, 미등기 건물을 산 놈이 건물 신축한 양도인 앞놈 동의 얻어서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박았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죠? 그러면 빨리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지금 빨리 실체가 있는지 빨리 찾아야 돼. 등기 유효 무효가 나오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 어디에 동그라미?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어디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양수. 양수의 동그라미. 양수가 매수야 매수. 양수 이꼴 매수 훈련합니다. 양수 이꼴 매수. 매매죠. 매수인이니까. 매매. 매매라는 실체가 있죠? 매매라는 양수에서 빨리 매수. 매수니까 매매.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매매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다. 그러면 이때만 이건 29회에도 이전에 기출이요. 이거 공부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니까 이건 골라냅니다. 5라는 거 골라내. 여러분이 아직 못 고를 뿐이지. 9월달 되면 다 골라낸다고요. 9월달 되면 9월달 돼서 못 골라낼 거요? 4번을 9월달 되면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29회 볼 때 2번 골라내고요. 4번 5 골라내요. 자, 다시 5번 가야 돼. 답이 아직도 틀린 거 못 골랐으니까.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서 최종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다시 들어가야 돼. 중심 잡아요. 중간 생략 등기 지문이고 최초 매도인 갑이고 갑이 그와 거래한 매수인이면 을이겠죠. 을의 대금 미지급이 있어. 돈 안 줬으니까 병한테 나 등기 못 줘. 거절할 수 있다. 공부하면 이것도 골라냅니다. 그러면 결국 33회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지문 1번 나왔고 2번 나 골라냈어. 아, 3번도 몰라. 처음이야. 물음표. 공부하면 4번도 골라내요. 5번도 골라내. 그럼 결국 올해 시험에서도 똑같이 1번하고 3번 모르는 지문이 뜬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문에 답이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에요. 다른 거 5니까. 그러면 문제에 동그라미 하시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80문제 가고 두 번째 돌아와서 1번, 3번 둘 중 찍습니다. 자, 이제 둘 중을 찍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지문을 2개 넣어서 맞히게 하니까 난이도 이건 90점짜리였어요. 그때 29회 때 85점, 90점. 즉 틀려도 되는 8문제에 속한다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야. 찍어서 맞추면은 80이 넘는 거고 틀려도 아무 이상 없어. 합격 전선에. 한번 찍어봅니다. 두 번째. 찍으려면 일단 읽고 단순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찍는 훈련이에요. 자,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뭔 소리인지 몰라. 단순화시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적법 없다. 중간 생략 등기 적법 아니다. 위법이다. 중간 생략 등기 위법이다 지문이야. 결국은.
단순화시켜. 적법이라 볼 수 없죠. 등기 원인을 읽지 마. 적법이 될 수 없다. 위법이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도 읽지 마. 중간생략 등기는 위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맞는 거지. 중간생략 등기는 법 위반 등기죠. 단순화시켜. 찍을 때는 단순화. 단어를 날려버려야 돼. 중심을 끄집어내. 중간생략 등기는 적법이 될 수 없다. 어법. 적법 반대. 위법. 그럼 결국 1번 지문은 중간생략 등기는 위법이다. 맞네. 3번 정답. 근데 이렇게 못 고른다고. 근데 이렇게 훈련하시라고 찍을 때. 단순화시키라는 얘기, 단순화. 그러면 3번.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다 알아. 전세권이 기간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한 등기도 어차피 전세권 계약이 있었죠? 따라서 이거 유효해요. 전세권이 동그라미야. 실체가 있어.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기간 시작되기 전이라도 먼저 등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때는 어려웠어요. 이때 29회 뒷판례가 뜬 뒤에 교재에 들어가요. 항상 우리 기본서는 뒷북 쳐요. 뒷북. 왜? 어떤 판례가 나올지 모르거든. 우리 기본서에 박혀 있는 판례는요, 사법시험에서 공부하는 판례가 이 정도 있으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무궁무진하게 등장해 앞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모르는 판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 뜨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이렇게 들어가. 이게 30년 쌓인 거예요. 올해도 모르는 판례 등장해요. 하지만 그거 4문제에서 6문제밖에 영향 좌우 안 해요. 그 다음에 정답 지문은 작동한 2문제밖에 작동 안 해. 그냥 지문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정답 지문 여기다 박아놓는다고요. 하지만 기출이 뜨니까 이제 들어가요. 기출이 뜨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판례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문제 맞추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틀려도 되고. 근데 이렇게 찍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리란 얘기지. 그래서 난이도가 상이란 얘기예요. 자, 8번 하나 풀고 이제 쉽게. 틀린 것은 1번.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떴어. 반가운 단어 떴죠. 자,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내 물권 변동 효력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지.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 원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기서 찾아내야 돼.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이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그런 거요? 등기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 이행 판결은 등기 해야 되니까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정답 나와버렸어. 3번.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 가등기에게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그렇지. 4번 나왔으니까 다 5.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은 최초 매도인에 대해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중심 잡아요. 지문이 3줄짜리죠. 3줄짜리는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떠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을로부터, 사람을 넣어서 읽어야 이해가. 을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병은 매남동 갑에 대해서 직접 떴어. 세트 떴죠. 직접 들이댈 수는 무조건 없다야. 중간생략 때 합의가 있다. 그것만 빼놓고 다 여기에 걸려. 직접 들이댈 수는 없다. 직접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연결됐네. 5번.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법률행위 양도죠. 법률행위 186조에 따라 등기해줘야겠지. 그래서 이건 187조 단서도 해당되고 186조도 해당되고 양쪽에 다 걸리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법률행위가 나왔으니까 이건 186조로 가야 돼. 186조에 따라 법률행위 등기해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에 속해요. 난이도가 이 문제는 60점도 안 돼요. 왜? 다 공부하거든. 2번. 상속경매, 공영징수 판결의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과 같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 주문이 쉽게 바뀌었죠? 나머지도 다 공부한 데서 나왔어. 그럼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즉, 이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60점이 넘어요. 합격 점수. 자, 15분 쉬고.